민법 읽어주는 남자, 채권 총칙편. 제374조 특정물 인도 채무자의 선관의무.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여야 한다. 임차인이 보존의무를 위반하여 임대목적물이 멸실, 훼손된 경우에는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하며 임차인이 그 책임을 면하려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제375조 종류채권. 채권의 목적을 종류로만 지정한 경우에 법률행위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품질을 정할 수 없는 때에는 채무자는 중등 품질의 물건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전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하거나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이행할 물건을 지정한 때에는 그때로부터 그 물건을 채권의 목적물로 한다. 특정물 매매인지 종류물 매매인지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주관적 의사에 의하여 결정된다. 특정의 효과. 채무자가 변제 제공을 하였으나 채권자 수령지체 중 채무자의 경과실로 목적물 멸실한 경우. 두문자. 급선대 1. 급부위험 이전. 2. 선관주의 의무 위반 여부 확정. 3. 대가 위험 부담의 문제. 특정의 시기와 방법.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한 때. 1. 지참 채무는 채무자가 채권자의 주소에서 현실 제공한 때. 2. 추심 채무는 채무자가 목적물을 분리하고 채권자의 추심 시에 언제든지 이행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구두에 제공을 한 때. 3. 송부채무는 제3지가 본래 채무의 이행지인 경우에는 지참채무와 같고 제3지가 채무자의 호의로 이행지가 된 경우에는 목적물을 제3지로 발송한 때.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좋춘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주의. 악의자는 청구 가능하다. 채권자의 입증 책임. 1. 채무 존재 사실. 2. 채무불이행 사실. 3. 손해발생 사실. 4. 손해액을 입증.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면 손해액에 관한 입증이 불충분하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이유만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배척할 것이 아니라 그 손해액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성명권을 행사하고 입증을 촉구하여 이를 밝혀야 하고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상당관계 있는 손해의 범위인 수액을 판단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202조의 2. 물권적 청구권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한 전보배상 청구는 부정한다. 말소등기 의무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한 390조 손해배상 청구권 부정한다. 왜냐하면 1. 등기말소 청구권 등의 물권적 청구권은 그 권리자인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면 그 발생의 기반이 아예 없게 되어 더 이상 그 존재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 선행소송에서 소유권 보존 등기의 말소등기 청구가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청구권의 법적 성질이 채권적 청구권으로 바뀌지 아니한다. 이행기도가 후 불능시 검토 순서. 1. 이행지체 중 불능은 392조. 2. 수령지체 중 불능은 401조. 3. 이행지체도 아니고 수령지체도 아닌 경우는 390조. 570조 담보책임은 390조 체불책임과 청구권 경합 인정한다. 이 둘만 이행이익 배상설로 불능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나 390조 체불책임의 유일한 예외로 채권자인 매수인이 채무자인 매도인의 귀책사유에 관한 증명책임을 진다. 확대손해 인정요건. 매매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확대손해 내지 2차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매도인에게 그 확대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지우기 위하여는 1. 채무의 내용으로 된 하자 없는 목적물을 인도하지 못한 의무위반 사실 외에 2. 그러한 의무위반에 대하여 매도인에게 귀책사유가 인정될 수 있어야만 한다. 확대손해는 580조가 아닌 390조 적용한다. 제391조 이행보조자의 고의, 과실. 채무자의 법정 대리인이 채무자를 위하여 이행하거나 채무자가 타인을 사용하여 이행하는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 또는 피용자의 고의나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본다. 쟁점누락 주의. 이행보조자는 1. 채무자의 의사관여 아래 2. 그 채무의 이행행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이면 족하고 3. 반드시 채무자의 지시 또는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행보조자가 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제3자를 보기행자로서 사용하는 경우 채무자가 이를 승낙하였거나 적어도 묵시적으로 동의시 채무자는 보기행보조자의 고의, 과실에 관하여 391조의 책임을 부담한다. 제392조 이행지체 중의 손해배상.
채무자는 자기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그 이행지체 중에 생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하여도 손해를 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원 1. 채무자의 이행지체가 있었을 것. 이 지체 중에 채무자의 과실 없이 손해가 발생하였을 것. 3. 채무자가 적시에 이행하였다면 그러한 손해가 없었을 것.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통상 손해. 그 종류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경험칙에 비추어 통상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범위의 손해, 채무자의 예견 가능성의 유무를 묻지 않고 손해 전부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특별손해. 채권자들에게 존재하는 특별한 사정에 따른 손해. 1. 채무자에게 특별 사정의 예견 가능성이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 책임이 있고 2. 채무자의 예견 가능성은 채권자가 입증하여야 하며 3.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여부는 계약 체결 당시가 아니라 채무의 이행기까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채무불이행으로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이행이익이 배상을 구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에 가름하여 실외이익의 배상을 구할 수도 있다. 다만 그 실외이익은 이행이익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과잉배상금지 원칙. 종래 판례는 임차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구조상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임차 외 건물 부분까지 불에 타 임대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 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임차 외 건물 부분에 대해서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 변경 판례는 임차 외 건물 부분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려면 1. 임차인이 보존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화재가 발생한 원인을 제공하는 등 계약상 의무 위반 2. 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 상당인과 관계 3. 임차 외 건물 부분의 손해가 393조 손해배상 범위 내에 있다는 점을 임대인이 주장 증명하여야 한다. 두문자 위상범 제396조 과실상계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피해자 과실상계 6원 두문자 손약사인 1.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을 것 2. 과실로서 약한 부주의가 있을 것 3. 과실상계 능력으로 사리변식 능력이 있을 것 4. 인과관계로 손해의 발생 확대는 배상권리자의 과실로 인한 것 피해자 측 과실상계 6원 두문자 신생일불 1. 피해자와 신분상 내지 생활관계상 일체를 이루는 관계에 있는 자일 것 2. 불필요한 구상관계의 순환 방지에 필요가 있을 것 불법행위에 있어서의 가해자의 과실이 의무위반의 강력한 과실임에 반하여 과실상계에 있어서의 과실이란 사회통념상, 신해성실원칙상, 공동생활상 요구되는 약한 부주의까지도 가리킨다. 미성년자의 과실 능력은 그에게 사리변식에 족한 지능을 가지고 있으면 족하고 책임변식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채권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채무불이행을 저지른 자에게 상대방의 과실을 이유로 과실상계를 하는 것은 채무자로 하여금 채무불이행로 인한 이익을 최종적으로 보유하게 하여 신의 측에 반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허용될 수 없다. 일부 청구와 과실상계, 손해 전액에서 과실비율 감액하고 그 잔액이 청구액을 초과할 경우는 청구 전액을, 잔액이 청구액을 초과 않을 경우는 잔액을 각 인용하는 것이 일부 청구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한다. 두문자 잔청 초청 잔청 안찬 제398조 배상액의 예정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당사자가 금전이 아닌 것으로서 손해의 배상에 충당할 것을 예정한 경우에도 전사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손해배상 예정액의 청구 요건 두문자 기합불귀손 1. 기본채권이 성립하였을 것 2. 손해배상액 예정에 대한 합의가 있을 것 3. 채무불이행이 있을 것 4.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있을 것 5. 현실적인 손해 발생은 불료 제400조 채권자 지체 채권자가 이행을 받을 수 없거나
받지 아니한 때에는 이행의 제공 있는 때로부터 지체 책임이 있다. 6원 두문자 수여비겁을 1. 채무의 이행에 채권자의 수령 또는 협력이 필요할 것. 2. 채무의 내용에 조춘 이행의 제공이 있을 것. 3. 채권자의 수령 거절 또는 수령 불능이 있을 것. 채권자 지체의 법적 성질, 판례는 없다. 통설은 법정 책임설로서 채권자의 수령 의무 인정하지 않고 귀책 사유 및 위법성 요구하지 않으며 효과로는 401조부터 403조만 인정한다. 영구적 불수령 시 구두 제공 없이도 400조 수령 지체 성립한다. 그러나 체불 책임은 면한다. 제401조 채권자 지체와 채무자의 책임. 채권자 지체 중에는 채무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이 없다. 경과실 면책된다. 538조 1항 이문이 수령 지체 중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 통설이다. 제404조 채권자 대위권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채권자는 그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전항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보전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원 두문자 보필불대 1. 피보전 채권의 존재 2. 채권 보전의 필요성 3. 채권자의 권리 불행사 4. 피대위 권리의 존재 판례는 피보전 채권의 물건적 청구권도 가능하다고 하며 채권 보전의 필요성의 보충성을 요구하지 않고 피대위 권리에는 채권자 취소권도 가능하다고 한다. 법적 성질 판례는 법정 소송 담당설이다. 피보전 채권이 금전 채권인 경우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무자력 요건이 필요하다. 다만 피보전 채권과 피대위 권리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피보전 채권을 유효적절하게 행사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무자력 요건은 필요하지 않다. 피보전 채권을 금전 채권으로 하여 채권자 대위권 행사 시 제3채무자로 하여금 채무자에게 지급 의무를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도 있지만 직접 대위채권자 자신에게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금전 채권의 대위 수령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피대위 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하기 전에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이를 압류 가압류할 수 있다. 대위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피대위 채권에 대한 변제를 수령하게 될 뿐 자신의 채권에 대한 변제로서 수령하게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채무자에게 대위권 행사 사실 통지한 후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의 전부 명령은 무효이다. 채권자 대위권의 실질적 효과를 확보하고자 하는 405조 2항의 취지에 반하기 때문이다. 대위 채권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추심 권능 내지 변제 수령 권능에 대한 압류 명령, 전부 명령은 무효이다. 확정된 판결에 따라 대위 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을 채권에 대한 압류 명령, 전부 명령도 무효이다. 왜냐하면 대위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피대위 채권에 대한 변제를 수령하게 될 뿐 자신의 채권에 대한 변제로서 수령하게 되는 것이 아니므로 대위 채권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추심 권능 내지 변제 수령 권능은 그 자체로서 독립적으로 처분하여 환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압류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진다. 특정 채권 보전을 위해서는 채무자의 무자력이 그 요건이 되지 않는다. 임대인의 임대차 계약에 대한 해지권은 일신전속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채권자 대위 가능하다. 채권자 대위권의 기한 청구에서 제3채무자가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다. 또한 피보전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를 원용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시효이익을 직접 받는 채무자뿐이므로 채권자 대위 소송의 제3채무자는 이를 채용할 수 없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 비하여 불리한 입장에 놓여야 할 이유가 없으므로 자신의 채무자에 대한 항변 사유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제405조 채권자가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행위 이외의 권리를 행사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채무자가 전항의 통지를 받은 후에는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 항에 의해 금지되는 처분행위 1. 자신의 권리를 양도폭이 소멸하게 하는 처분행위 2. 권리의 행사 등. 참고 보존행위인 변제수령행위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종래 판례는 제3채무자로 하여금 계약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하게 하는 경우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였으나 변경된 판례는 법정해제는 1.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제3채무자의 정당한 법적 대응인 점
이 채권이 압류 가압류된 경우에 기본계약의 해제가 인정되는 것과 균형 등을 고려할 때 405조 2항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 다만 1. 실질적으로는 합의해제이거나 2.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계약해제인 것처럼 외관을 갖춘 경우는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제406조 채권자 취소건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음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척기간이자 제소기간이다. 채권자가 취소 원인을 알았다 함은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더 부족하게 된다는 것을 알고 더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적법요건 두문자 피제대 1. 피고적격 2. 제소기간 3. 대상적격 피고적격은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만 있다. 대상적격은 채무자와 수익자 간 법률행위에만 있다. 본안요건 두문자 보사사 1. 피보전채권 2. 사해행위 3. 사해이사 피보전채권으로서 금전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발생해야 한다. 그 예외요건은 두문자 기고현 1. 성립기초 법률관계 발생 2. 고도의 괴연성 3. 현실화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통정허위 표시 등 무효인 법률행위도 포함한다. 사해이사 채무자의 채무초과 상태를 통해 사실상 사해이사 추정한다. 그로 인해 수익자, 전득자의 사해이사도 추정된다. 채권자 취소건의 법적 성질 통설 판례는 상대적 효력서이다. 채권자 취소건은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취소하고 채무자의 책임재산에서 일탈한 재산을 회복하여 채권자의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권리이다.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 취소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전득자에게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별도로 전득자에 대하여 사해행위 취소 청구를 하여야 한다. 채권자 취소건의 요건을 갖춘 각 채권자가 동시 또는 이시에 채권자 취소 및 원상회복 소송을 제기한 경우 이들 소송이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각 채권자의 고유한 권리이기 때문이다. 양도인이 제3자에게 부동산을 이중양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함으로써 양수인이 양도인에 대하여 취득하는 손해배상채권은 채권자 취소건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중양도 행위로 인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이행불능이 되었기 때문에 사해행위 전 발생한 것이 아니다. 보전채권의 저당권 설정 등 물적 담보가 설정되어 있고 담보물의 가격이 피보전채권의 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 채권자에게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므로 채권자 취소건의 피보전채권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피보전채권의 채권액이 담보물의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피보전채권으로 인정한다. 참고 인적담보 설정된 피보전채권도 인정된다. 채권자의 우선 변제권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비록 상당한 시가에 매각했더라도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기의 유일한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 채무자의 사해이사, 수익자 전득자의 악에 추정된다. 변제와 같이 상당한 가격으로 이루어지면 사해행위가 아니지만 특정 채권자와 통모 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나 유일한 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 변제 시 상당한 가격 여부를 불문하고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으로서 원물반환 청구를 하여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그 후 원물반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다시 가액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전소의 기판력으로 인해 권리보호 이익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참고 원물반환 이행불능에 따른 배상청구권은 인정된다. 제407조 전조의 규정에 의한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다.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은 원물반환의 방법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금전적 배상으로서의 가액배상이 허용된다.
가액 산정 기준은 원물 반환에 준해서 사실심 변론 종결 시이다. 참고 재산분할 약정이 사회행위인 경우, 악의의 수익자, 선의의 전득자인 경우, 원물 반환 및 가액 반환 여부는 채권자의 선택에 따라야 한다. 모두 사회행위 이전의 상태로 원상 회복될 수 없기 때문이다. 사회행위 후 변제로 저당권 소멸 시 전부 취소와 원물 반환을 인정하면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않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일부 취소와 가액 반환 청구 인정된다. 가액 반환은 공동담보가 되는 책임재산의 액수와 피보전 채권 중 적은 액수 범위에서 인정된다. 가액 반환은 채무자의 변제 수령을 요하는데 수령 거절 시 곤란한 문제가 생기므로 채권자는 직접 자기에게 가액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채권자는 상계를 함으로써 사실상 우선 변제를 받게 된다. 채권자 취소권은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행사되어야 하기 때문에 특정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사할 수 없다. 채권자 취소권의 행사로 인한 사회행위의 취소와 일탈재산의 원상회복은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만 그 효력이 발생할 뿐이고 채무자가 직접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다.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회행위 취소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전득자에게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별도로 전득자에 대하여 사회행위 취소 청구를 하여야 한다. 채권자 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각 채권자가 이들 소송이 중복재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각 채권자의 고유한 권리이기 때문이다. 채권자가 수익자를 상대로 사회행위 취소 및 받았으나 말소 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상태라면 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다른 채권자는 위 판결에 기하여 채무자를 대위하여 말소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참고 다른 채권자의 등기 신청으로 말소 등기가 맞춰졌다면 등기 절차상의 흠에도 불구하고 실제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 제413조 연대채무의 내용, 수인의 채무자가 채무전부를 각자 이행할 의무가 있고 채무자 1인의 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그 의무를 면하게 되는 때에는 그 채무는 연대채무로 한다. 부진정연대채무 발생 원인 두 문자, 별독동경 1. 서로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한 2. 독립된 채무이지만 3.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진 채무. 제418조 상계의 절대적 효력. 어느 연대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경우에 그 채무자가 상계한 때에는 채권은 모든 연대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소멸한다. 상계할 채권이 있는 연대채무자가 상계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채무자의 부담 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가 상계할 수 있다. 종래 판례는 공동불법 행위자들은 부진정연대채무로 보고 상계의 절대적 효력 부인하였다. 변경 판례는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 시 절대효 인정한다. 1. 상계로 채권자는 실질적인 채권을 확보할 수 있고 2. 상계의 절대효를 부정하면 채무자가 이중으로 채권을 확보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제421조 소멸시효의 절대적 효력.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그 부담 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도 의무를 면한다. 당해 채무자의 부담 부분에 한하여 절대적 효력. 두 문자, 연상혼소. 1. 면제 2. 다른 연대채무자에 의한 상계 3. 혼동 4. 소멸시효의 완성. 제423조 효력의 상대성의 원칙. 전 7조의 사항 외에는 어느 연대채무자에 관한 사항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효력이 없다. 압류에 의한 시효 중단의 효력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미치지 아니하므로 경매 개시 결정에 의한 시효 중단의 효력을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없다. 제428조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보증은 장래의 채무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보증채무 이행 청구 요건 1. 주채무가 발생하였을 것 2. 보증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법적 성질 두 문자, 동부독보 1. 독립성 2. 내용의 동일성 3. 부종성 4. 보충성. 보증채무는 주채무와는 별개의 채무이기 때문에 보증채무 자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보증한도액과는 별도로 부담하고 이 경우 보증채무의 연체이율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그 거래행위의 성질에 따라 상법 또는 민법에서 정한 법정이율에 따라야 한다. 주채무에 관하여 약정된 연체이율이 당연히 여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제435조 보증인과 주채무자의 취소권 등 주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취소권 또는 해제권이나 해지권이 있는 동안은 보증인은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계속적 보증인의 해지권 인정 요건. 1. 보증인이 보증계약을 해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2. 채권자에게 신의 직상 묵과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것. 상당한 이유 요건 두 문자. 계부사. 1. 계속적 보증. 2. 회사의 이사라는 지위에서 부득이 연대보증이 된 차. 3. 보증계약 성립 당시 사정의 현저한 변경. 제440조 시효 중단의 보증인에 대한 효력.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비교. 주채무 소멸시효기간 연장 시 주채무와 보증채무는 독립 별개의 채무이므로 보증채무는 소멸시효기간 연장 부정된다. 제3취득자나 물상보증인의 채무는 주채무와 동일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므로 시효기간 연장 긍정한다. 제441조 수탁보증인의 구상권.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가 과실 없이 변제 기타의 출제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이 있다. 제425조 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수탁보증인의 구상권과 동시에 481조 변제자 대위에 따른 구상권도 가진다. 요건 1.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가 2. 과실 없이 3. 변제 기타의 출제로 4.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 제442조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미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1호 보증인이 과실 없이 채권자에게 변제할 재판을 받은 때. 2호 주채무자가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에 채권자가 파산재단에 가입하지 아니한 때. 3호 채무의 이행기가 확정되지 아니하고 그 최장기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 보증계약 후 5년을 경과한 때. 4호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 전항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계약 후에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허여한 기한으로 보증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443조의 담보제공청구권이 항변권으로 부착된 경우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불가하다. 제449조 채권의 양도성. 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채권은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양도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의사 표시로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두 문자. 수학 중 무효. 채권양도금지 특약에 반하여 채권양도를 한 경우 양소인이 양도금지 특약이 있음을 알았거나 즉 악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는 효력이 없다. 즉 무효. 채권양도는 채권을 그 동일성을 유지한 채로 귀속주체만 변경시키므로 채권이 양도된 경우에도 동시이행관계는 그대로 유지된다. 동일 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은 확정일자의 선우가 아니라 채권양도에 대한 채무자의 인식, 즉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의 선우에 의한다. 참고, 동일 법리는 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 결정 기준에도 적용된다. 참고, 동시도달의 경우 이중양수인 모두 완전한 대항력을 갖추어 전부이행 청구와 전부변제를 받을 수 있다. 양도금지 특약은 물건적 효력이 있다. 양도금지 특약으로 채권이 물건과 같이 대세적으로 양도할 수 없는 성질을 갖게 되어 그 특약에 반하는 채권양도는 무효이다. 비교 당사자 간 양도금지 특약이 있는 채권이라도 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라 이전될 수 있고 양도금지 특약이 있는 사실에 관하여 압류채권자가 선의인가 악의인가는 전부명령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 개인 간 합의에 의하여 압류금지 재산을 작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제450조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전항의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채무자 이외의 제3자는 그 채권에 관하여 양수인의 지위와 법률상 양립하지 않는 이익을 가지는 자, 예를 들면 채권의 이중양수인, 토지의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으로 그 이행 과정에 신뢰관계가 따르므로 그 권리의 성질상 양도가 제한되고 그 양도에 채무자의 승낙이나 동의를 요한다. 통상의 채권양도와 달리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만으로는 채무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기지 않는다.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아무런 계약관계나 신뢰관계가 없으므로 그 양도의 경우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에 관한 양도 제한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대한 부종성이 있어서 주채권이 이전되면 특약이 없는 한 보증채권도 함께 이전한다. 채권양도의 대항 요건도 주채권의 이전에 관하여만 구비하면 족하다. 제451조 승낙 통지의 효과.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전조의 승낙을 한 때에는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서 양소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채무를 소멸하게 하기 위하여 양도인에게 급여한 것이 있으면 이를 회수할 수 있고 양도인에 대하여 부당한 채무가 있으면 그 성립되지 아니함을 주장할 수 있다. 양도인이 양도 통지만을 한 때에는 채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서 양소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채무자의 항변권 상실 요건. 1.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승낙. 2. 양소인이 선의이며 중과실이 없을 것. 대항 사유가 통지 뒤에 생겼더라도 그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통지 전에 이미 존재하였다면 대항 가능하다.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으로 인한 항변권 상실은 채무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제3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제3자에게는 효력이 없다. 임대인이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의 양도 통지를 받은 후에는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 명시적 합의에 의한 갱신이 있더라도 그 효과는 보증금 전환 채권의 양수인에 대하여 미칠 수 없다. 제452조 양도 통지와 금반원.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 양도를 통지한 때에는 아직 양도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양도가 무효인 경우에도 선의인 채무자는 양소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전항의 통지는 양소인의 동의가 없으면 철회하지 못한다. 지명채권의 양도 통지를 한 후 그 양도계약이 해제 또는 합의 해제된 경우 채권양도인이 그 해제 등을 이유로 다시 원래의 채무자에 대하여 대항하려면 채권양도인이 채권양수인의 동의를 받거나 채권양수인이 채무자에게 위 해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454조 채무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 제3자가 채무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채권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채권자의 승낙 또는 거절의 상대방은 채무자나 제3자이다.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에 관한 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채무인수의 성질은 이행인수로 본다. 특별한 사정으로 채권자의 승낙이 있으면 면책적 채무인수로 보며 채권자가 직접 채권을 취득하게 할 의사가 있었다면 병존적 채무인수가 될 수 있다. 채무의 이행인수 약정에 의하여 매수인은 매매대금 지급 의무를 다하였으므로 매수인이 위 인수채무를 현실적으로 변제하지 않았더라도 원칙적으로 매도인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그러나 매수인이 그 채무이행을 지체함으로써 매매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것과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매도인에게 해제권이 발생한다. 이행인수는 채권자의 승낙이 없으면 그에게 대항하지 못할 뿐 당사자 사이에는 유효하게 성립한다. 제458조 전채무자의 항변사유. 인수인은 전채무자의 항변할 수 있는 사유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채무인수인의 구채무자에 대한 항변사유로서는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제462조 특정물의 현상인도.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이행기의 현상대로 그 물건을 인도하여야 한다. 토지매도인이 폐기물을 은밀히 매립하고 매도함으로써 매수자로 하여금 그 토지의 폐기물 처리 비용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면 매도인은 불완전이행으로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제469조 채무의 변제는 제3자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한다.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도 변제할 수 있고 변제로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470조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 없는 때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채권의 준점유자 두문자, 거진의 변제자의 입장에서 거래관념상 진정한 채권자라고 믿을 만한 외관을 갖춘 사람. 선의는 수령자에게 수령 권한이 있다고 적극적으로 믿은 것을 말한다. 제481조 변제자의 법정 대위.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 변제자 대위 요건 두문자, 변구승정.
1. 변제자의 변제 기타 출제로 채권자 만족. 2. 변제자는 채무자에게 구상권. 3. 채권자의 승낙 또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 제482조 변제자 대위의 효과. 대위자 간의 관계 전이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를 대위한 자는 자기의 권리에 의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전항의 권리 행사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호 보증인은 미리 전세권이나 저당권에 등기해 그 대위를 부기하지 아니하면 전세물이나 저당물의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지 못한다. 2호 제3취득자는 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지 못한다. 3호 제3취득자 중의 1인은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다른 제3취득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한다. 4호 자기의 재산을 타인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전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5호 자기의 재산을 타인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와 보증인 간에는 그 인원수에 비례하여 채권자를 대위한다. 그러나 자기의 재산을 타인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가 수인인 때에는 보증인의 부담 부분을 제외하고 그 잔액에 대하여 각 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대위한다. 이 경우에 그 재산이 부동산인 때에는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무의 일부를 대위 변제한 경우 채권자는 대위 변제자에게 저당권의 일부 이전의 부비등기를 격려해줄 의무가 있다. 그러나 대위 변제자는 부비등기와 관계없이 변제한 가액의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의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법률상 당연히 취득한다. 482조 2항 1호에서 보증인에게 대위권을 인정하면서도 2호에서 제3취득자는 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없다고 규정한 까닭은 제3취득자는 등기부상 담보권의 부담이 있음을 알고 권리를 취득한 자로서 변제자 대우 관련 제3취득자보다는 보증인을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후순위 근저당권자는 364조의 제3취득자가 아니고 변제자 대위 관련 후순위 근저당권자보다 보증인을 더 보호할, 나아가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무에 대한 직접 변제 책임을 지지 않는 후순위 근저당권자는 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482조의 물상보증인과 제3취득자 사이의 변제자 대위에 관하여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1호, 2호, 5호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물상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하거나 담보권의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보증채무를 이행한 보증인과 마찬가지로 채무자로부터 담보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출제한 전액에 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는 반면 채무자로부터 담보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는 채무를 변제하거나 담보권의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더라도 물상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제485조 제4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위할 자가 있는 경우에 채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담보가 상실되거나 감소된 때에는 대위할 자는 그 상실 또는 감소로 인하여 상환을 받을 수 없는 한도에서 그 책임을 면한다. 채무자 소유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관한 공동저당권자가 공동저당 목적 부동산 중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관한 저당권을 포기한 경우 물상보증인의 불이익을 구제하기 위하여 선순위 공동저당권자의 우선 변제권을 제한한다. 485조의 유추 적용. 제487조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같다. 변제 공탁이 유효하려면 채무 전부에 대한 변제의 제공 및 채무 전액에 대한 공탁이 있어야 하고 채무 전액이 아닌 일부에 대한 공탁은 그 부족액이 아주 근소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제외하고는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는 한 그 공탁 부분에 관하여서도 채무 소멸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제492조 상계의 요건.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각 채무자는 대등에게 관하여 상계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항의 규정은 당사자가 다른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상계적상 두 문자, 동대변화연. 1. 동일한 종류의 채권이 2. 대립하고 있을 것. 3. 적어도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할 것. 4.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 채권이 아닐 것. 5. 상계의 의사표시가 행하여지는 당시 현존할 것.
4개 시점 정확히 확인한다. 1. 수동치권의 가압류 송달시와 변제기. 2. 자동치권의 발생시와 변제기. 항변권이 붙어있는 채권은 이를 자동치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없다. 단,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양 채권이 동종의 채권이라면 허용된다. 1. 계산의 편의. 2. 사실상 동의항 행사와 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제493조 상계의 방법, 효과, 상계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이 의사표시에는 조건 또는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 상계의 의사표시는 각 채무가 상계할 수 있는 때의 대등에게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본다. 상계의 순서, 수동채권, 자동채권, 상계 충당. 제496조, 불법행위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취지 1.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의 발생을 방지. 2. 고의의 불법행위 피해자에게 현실의 변제를 받게 하려는 것. 부당이득 반환 채권과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채권이 경합함에도 부당이득만을 청구한 경우 부당이득의 원인이 고의의 불법행위였다는 점은 불법행위 채권을 청구하는 경우와 다를 바 없어 496조 유추 적용된다. 제498조 지급금지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그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한설 입장에서 다음의 경우 상계 허용한다. 1. 압류 전 자동채권 발생. 2. 압류 후 변제기 도래. 3. 수동채권 변제기보다 먼저 또는 동시인 경우 제3채무자의 상계에 대한 기대가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전세금 반환 채권이 압류된 때에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권자에 대하여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고 그 반대채권과 전세금 반환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다고 하더라도 상계로서 대항할 수 없다. 그러나 전세권저당권 설정된 때에 이미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권자에게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고 그 반대채권의 변제기가 장래 발생할 전세금 반환 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그보다 먼저 도래하는 등 전세권 설정자에게 합리적 기대이익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전세권 설정자는 상계로서 전세권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제3채무자의 압류채무자에 대한 자동채권이 수동채권인 피압류채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 그 자동채권이 가압류 후에 발생한 것이더라도 피압류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왜냐하면 자동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원인은 수동채권이 가압류되기 전에 이미 성립하여 존재하기 때문이다. 즉, 제3채무자는 채권이 가압류되기 전에 압류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었다.